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박시영TV에 다녀왔습니다. 주 내용은 저의 재판과 유시민 전 이사장의 재판 근황, 게임과 정치, 효능감, 정서적 일체감, 속도전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이외로도 PC주의, 성역화, 훈계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 등 다양한 이슈를 전했고요. 늘 소외받는 청소년들을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최대한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갑작스러운 모친상으로 인해 박시영 대표님을 직접 뵙지 못해 무척 아쉬웠지만 고현준 평론가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방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만들어가며 최대한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이 저는 속도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 사죄의 큰 절을 올리기도 했고,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국회의원들에게도 민생개혁 입법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고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치까지 행사해야 한다. 이런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라고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뽑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윤석열 선대위를 공개 저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냐?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최근 이재명 후보의 큰 절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쇼라고 침 한번 뱉고 말겠지만 솔직히 본인은 무섭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두렵다는 자칭 보수 사람들도 많죠. 반면 윤석열을 보면 도대체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냐? 이재명과 비교하기엔 너무나 두렵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를 필두로 모여있는 그 청년들 너무 방치해두고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윤석열 찍을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김종인 씨가 저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쇼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전혀 신선함도 보이지 않고요. 저런 이슈를 끈다고 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집니까? 윤석열 본인 자체가 콘텐츠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보이고 하는 행동마다 논란을 키워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게다가 어젯밤 MBC에선 윤석열 처가 회사에 개발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17억, 6억, 그리고 빵원까지 양평군에서 윤석열 처가 회사가 제기한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모두 수용해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았다는 소식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양평군이 4년 반 만에 개발 부담금 부과 조치를 다시 내렸다는 겁니다. 재검토 결과 1억 8,700만 원을 내년 5월까지 내라고 통보를 한 거고요. 한마디로 개발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 18일까지 납부하라는 건데 어이없는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하죠. 양평군 측에선 기부채납 중복 공제 외에 다른 오류는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난 10년간 시행된 개발 사업에서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된 건 윤석열 처가 업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그냥 넘어갈 겁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이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들이 윤석열한텐 너무나 신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도무지 상식선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건지 따끔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시민들은 무슨 비리가 하루에 하나씩 터지냐? 완전 코미디다. 늘 편히 봐주던 사이가 대선 출마 안 했더라면 그리고 기사화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혔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영원히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봐서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아무튼 현재 전두환 빈소에 여기저기서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무조건 들러야 마땅한데 대선 앞두고 있는 데다가 전두환에 대한 비호감도가 워낙 크고 심각한 만행을 저지른 악마와도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어떻게든 거리두기를 하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이 충돌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자칭 애국 시민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제지로 장례식장 밖으로 끌려나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윤석열은 오지도 않고 뭐하는 놈이냐 이런 주장을 해서 네가 뭔데 윤석열 후보님을 입에 올리냐 이렇게 싸웠다고 하죠. 서로 멱살까지 잡았다고 하는데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윤석열 씨가 5.18 민주묘지에 방문해서 이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 라고 발언한 걸 두고 거세게 비난을 퍼부으며 애국 우파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적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애국 우파들이 직결해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외로도 전효옥 같은 사람도 인증을 했죠. 전두환 씨라는 호칭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마음껏 불편해 하십시오. 전효옥 씨에 대해서도 악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좀 존재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기사화했으면 좋겠다. 전효옥을 다시 보니 너무 불편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들이 수사할 때 노무현 씨라고 했다고 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외로도 김진태 씨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신 마당에 사과를 안 했다고 하죠. 전두환을 두고 뭘 돌아가셨습니까? 저런 사람한테 전 대통령 붙이고 별세했다 그러고 미화하는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끝내 사과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죽은 거죠. 김기현 원내대표도 저렇게 조문을 가서 사람의 죽음 앞에선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두환 씨가 끝까지 사과라도 했다면 이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겁니다. 인간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죠. 한참을 선 넘고 끝까지 사과를 안 한 전두환 씨한테 가서 저렇게 조문을 한 김기현 씨를 보면 국민의힘의 뜻이 어떤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외로도 주호영 씨 같은 경우에도 평가는 역사가 할 일이고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빈다며 저렇게 조문을 했죠.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원진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를 향해 맹폭에 나선 상황이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김기현, 주호영, 김진태 이런 인간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국민들 참혹하게 목숨 빼앗은 독재자를 숭배에 맞지 않는 작자들. 결국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외로도 일베 캐릭터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이들을 어떻게 보수라고 합니까? 일베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해왔지만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들의 민낯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데일리 일정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오전에 한국일보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하신 후에 여성 군인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오후에는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일정 및 정책, 그리고 강점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